타쿠미는 40세의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직업에 찌든 삶에 지쳐있던 사람으로 우연히 전투 마법사 능력을 가진 이 세계로 소환되어 악한 신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게 된다. 그는 영웅 소환 주문의 대상조차 아니었으며 단지 사고로 몸이 파괴되어 영혼만 남게 된 것이다. 타쿠미가 구름 위를 떠다니며 떠있는 동안 날개 달린 여성인 논란이 소개한다. 자신이 이 세계의 여신임을, 그리고 그가 처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적재국이 금지 소환 주문을 사용하려 했다고 말한다. 영웅을 소환하려 했지만 엄청나게 실패해 그의 몸이 파괴되었다고. 그 보상으로 여신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한다. SS 등급 능력과 함께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가 어떤 능력을 원하냐고 묻자 타쿠미는 싸우는 걸 싫어하는 겁쟁이라고 대답한다. 논란은 그에게 연금술과 대장장이 같은 생산 관련 직업을 주기로 한다. 마법 수정체를 깊숙이 삼키게 하면서 말이다. 타쿠미는 스킬에 관한 모든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논란은 그를 우주로 쾅 보내버린다. 일어나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던 타쿠미는 자신이 17살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잘생겨서 급히 자위하고 싶어진다. 그 후 그는 논란이 남겨둔 금과 음식 등 보급품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자신이 받은 스킬을 점검하기로 한다. 그리고 온갖 기본 마법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쿠미는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땅에 누워있는 나무 괴물의 가지를 발견한다. 그의 시스템은 이 가지가 고급 품질의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무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해서 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주변의 거의 모든 식물이 약용 식물임을 찾아냈어요. 그는 많은 식물을 모아서 아이템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곧 하나인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그에게 숨으며 괴물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그때 뿔이 달린 토끼가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소녀에게 달려들었지만 타쿠미는 창을 사용해 한 번에 죽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레벨업을 하고 전사라는 직업을 얻지만 사실 그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 몰리라는 이름의 소녀는 크게 감명받아 다쿠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다쿠미는 소녀에게 마을로 안내해 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흔쾌히 동의한다. 그녀는 맛있어서 뿔 달린 토끼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다쿠미는 곧바로 그것을 아이템 상자에 넣지만 나중에 너무 쉽게 자신의 기술을 드러냈다는 걸 깨닫는다. 한편 3명의 고등학생이 성시도니아 제국에 도착하고 엘리자베스 황후가 직접 그들을 환영하러 온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영웅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이곳에 소환한 이유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소환된 소녀는 그녀를 전혀 믿지 않는다. 그때 그녀는 논란으로부터 특별한 스킬을 얻는데 이 스킬은 본능만 따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소녀의 본능은 엘리자베스가 위험한 여자이며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타쿠미는 몰리와 함께 마을에 도착하고 몰리의 부모는 그가 그녀를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타쿠미는 마을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는 지역 대장장이에게 소개되는데 대장장이는 마을 주변 숲이 약초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차의 석장이 가까이 있어 다양한 장인들에게도 적합하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 소식을 정말 신나서 듣고 그때 몰리의 부모님이 그에게 마을에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냥 야영장에 텐트를 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대장장은 그를 위해 빠르게 집을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쿠미를 빈터로 데려가고 그는 대지 마법으로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만화를 소진하고 두통이 생기지만 마법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놀란다. 그들은 집을 빨리 짓는 것을 도와주고 다쿠미는 목공과 대장장이 기술을 활용해 가구를 직접 만든다. 그는 그 후 상태창을 만지작거리며 직업을 전사해서 연금술사로 바꾼다. 그것을 끝내고 그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대장장이의 도움으로 채광한 광석들, 구리철, 은 광석과 함께 만화를 저장할 수 있는 마법 철광석도 있다. 타쿠미는 이미 연금술을 해서 모든 재료를 금으로 바꾸는 것에 흥분하며 철광석 작업에 신나서 시작한다. 그는 용광로나 고급 도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마법을 써서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하는데 많은 만화를 소모하지만 그의 흥분이 그를 계속 작업하게 만든다. 곧 몰리가 집에 와서 저녁 먹으러 부르지만 그녀는 깜짝 놀란다. 타쿠미가 모든 만화를 사용한 후 피곤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부모님을 부르는데 부모님은 타쿠미를 꾸짖으며 그에게 만화 회복 포션을 준다. 다음 날 몰리와 엄마는 타쿠미가 다시 무리하지 않는지 지켜보며 그의 진행이 꽤 느려지게 만든다. 그는 다음 날들에 더 많은 금속을 정제하는 데 성공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한 도구도 만들어 연금술 직업 레벨을 올립니다. 여가 시간에는 마을 대장장이를 도와 마법으로 고품질 무기를 제작하며 대장장이 직업 레벨도 올립니다. 그 후 그는 몰리 아버지에게 가서 레시피를 복사해 보려고 물약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몰리 아버지는 기본 물약 몇 개를 빌려주며 타쿠미에게 나중에 만든 물약을 자신에게 팔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집에 가서 요리를 시작한다. 그는 제시 핑크맨과 월터 화이트를 칭찬하며 말이다. 그는 우상들처럼 마법의 파란 약을 만들지만 색깔이 원래 레시피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이 중독자는 숲으로 가서 독이 있는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고 독을 정화하여 동내성도 얻고 정화 마법 레벨도 올린다. 특별히 위험한 식물을 먹고 회복 중일 때 거대한 갑옷 멧돼지가 그를 공격한다. 타쿠미는 괴물을 보고 당황한다. 그는 창으로 방역하려 하지만 멧돼지와 부딪히자 창이 부서진다. 타쿠미는 가까스로 첫 공격을 피하고 마법 공격을 쏜다. 하지만 둘 다 괴물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한다. 뒤로 물러나던 중 타쿠미는 갑자기 비틀거린다. 심하게 다친 독거미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그는 이제 두 마리의 괴물과 동시에 싸워야 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거미가 멧돼지 얼굴에 뛰어올라 주의를 끈다. 멧돼지는 얼굴에 붙은 거미를 떼어내기 위해 나무를 마구 때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쿠미를 공격한다. 타쿠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지만 갑자기 매우 위험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승리 방법이다. 멧돼지가 돌진해오자 타쿠미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든다. 연금술 능력을 사용해 멧돼지의 뇌를 분해해 즉시 죽인다. 그 후 다친 거미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서 전에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상처를 치료해준다. 그 후 타쿠미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시스템이 그에게 독거미를 길들였다고 알려준다. 타쿠미는 겁에 질리지만 그 거미는 강아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애완동물로 받아들인다. 그는 등의 무늬 때문에 그것을 메이플이라고 이름 짓기로 결심하는데 그로 인해 그 거미는 진화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타쿠미는 그 거미를 마을로 데려가고 모두가 이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곤충이 일반적으로 길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에 타쿠미가 그것을 길들였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타쿠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가 사냥한 거대한 멧돼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멧돼지 고기를 먹기 위해 잔치를 벌이고 몰리의 아버지는 타쿠미에게 멧돼지에서 얻은 귀한 재료를 준다. 그는 그에게 도시로 가서 그것들을 좋은 값에 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은 단순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놀라는 다쿠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정말 기뻐하고 있다. 그때 또 다른 여신이 그곳에 와서 놀란에게 다쿠미가 특별한 사람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몸과 특별한 능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시도니아 제국의 소환보다 1년 먼저 세상에 보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다쿠미가 깨어나자 갑자기 메이플의 비단실로 감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 왜 이런 짓을 했냐며 소리친다. 메이플은 긴장하며 그가 항상 바빴다고 말한다. 엄마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걸 해야 했어요. 타쿠미는 자신이 정말로 메이플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포션을 만들느라 바빴거든요. 그는 오늘 하루 쉬면서 그녀와 놀겠다고 말했어요. 메이플은 기뻐서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몰리 엄마가 아침 식사를 들고 오셨고 타쿠미 위에 있는 거미를 보고 그녀는 그가 이상하고 불법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타쿠미는 자신의 애완거미에게 찔림을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몰리 엄마는 알아차렸어요. 지붕에서 매달린 반짝이는 실크 실들이 있고
그녀의 욕심이 깨어나서 타쿠미와 메이플 모두를 겁주네요. 그 여자는 빛나는 실크실을 이용해 셔츠를 만들어요. 이것은 귀족들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죠.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모여 반짝이는 셔츠를 칭찬하고 메이플은 그들 사이에서 즉시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녀는 마을 여자들의 관심을 즐기기 시작하고 타쿠미에게 말해요.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함께 놀 수 없다고요. 그래서 타쿠미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를 위해 가벼운 가죽 갑옷을 준비한 대장장이가 있다. 바로 그때 몰리의 아버지도 그곳에 와서 타쿠미에게 언제 이사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타쿠미는 이에 당황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동안 자신에게 친절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는 이미 그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웃 도시에서 상인이 온다고 그에게 말한다. 다음 주에 마을에 가기로 했고 이미 그의 마차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그들의 배려에 깊이 감동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니 몰리의 엄마가 아침에 남편이 사냥한 뿔 달린 토끼의 내장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뿔 달린 토끼 중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말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제대로 된 손질과 가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자신이 신성한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즉시 고기를 정화합니다. 이것은 몰리 엄마를 놀라게 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정화 마법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이 마법은 선택된 소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원치 않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다쿠미는 일주일 내내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세우고 쉽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손 펌프도 설치한다. 상인 파이픽이 마을에 왔을 때 그는 그 벽을 보고 멍하니 있다. 몰리의 아버지와 대장장이가 밖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 그와 거래를 하고 곧 다쿠미도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상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몰리의 아버지에게 마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기본 치유 포션 병 100개를 집에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페빅은 치유 포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고품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냐고 묻는다. 포션을 살펴보느라 바쁜 동안 다쿠미는 몰리와 그에게서 특별한 메이플 실크 재킷을 만들어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쿠미는 마차에 오른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감정에 복받칩니다. 이 마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감동적인 작별 인사에 페픽의 경호원조차 눈물을 흘립니다. 금발 남자가 자신을 희슬하고 소개하고 붉은 머리는 릴, 말 없는 대머리는 보거라고 합니다. 페픽은 그들이 시급 모험가 파티이며 자신이 그들을 경호원으로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작은 대화를 시작하자 붉은 머리 릴이 가방에 대해 묻습니다. 타쿠미가 들고 있는 것 안에 애완 거미가 있다고 밝힌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릴은 길들여진 거미를 가까이서 보려고 한다. 메이플은 그가 변태라고 생각해 즉시 그의 이마를 들이받고 그와 후 아무 문제 없이 그녀를 안는 대머리 남자의 무릎 위로 간다. 새 모험가가 메이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는 동안 페픽은 타쿠미에게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준 치유 물약을 사고 싶다고 말한다. 거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페픽은 앞에 몬스터가 있어 마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 다쿠미는 밖을 내다보며 고블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모험가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준비한다. 하지만 팩은 이미 소변을 보고 있다. 모험가들은 빠르게 고블린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여정은 평화롭게 계속된다. 3일 후 그들은 볼튼시에 도착하고 다쿠미는 먼저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연금술사 길드에 자신을 등록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접수 담당자는 그런 게 없다고 그에게 말한다. 타쿠미는 낙담하지만 모험가로 등록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메이플을 자신의 펫으로 등록한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페픽 회사에 방문하여 자신이 가진 물약에 대해 거래를 한다. 페픽은 물약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타쿠미는 계산하는데 마음속으로 1분이나 걸려서야 이 거래 하나로 일본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페픽은 같은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가 유명해지고 타쿠미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다. 그는 페픽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속이고 있어야만 하니까.
갑자기 페픽이 그에게 집에 워크숍이 딸린 곳을 구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 말을 듣고 타쿠미는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럴 만큼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픽은 그냥 집을 빌리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집세에게 전화해서 타쿠미에게 보여줄 좋은 부동산을 하나 보여달라고 한다. 도련님은 집사와 함께 작업장이 딸린 저택으로 안내받고 임대료도 꽤 저렴합니다. 타쿠미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워하지만 어쨌든 계약을 수락합니다. 다음 날 그는 저택으로 이사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법을 써서 병의 시트를 만드는 것인데 다른 게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많은 만화를 소모하며 만화 포션을 마시며 만화를 보충하는 동안 복도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타쿠미는 밖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충격적으로도 메이플은 페픽을 고치에 넣었어요. 타쿠미는 깜짝 놀라서 거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고 그녀는 사람들이 이것을 즐긴다고 답해요. 타쿠미는 이건 마을 아이들만 즐기는 거라고 말했지만 페픽은 고치 안에서 정말 편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쨌든 타쿠미는 그를 풀어주고 메이플 대신 사과합니다. 페픽은 신경 쓰지 않으며 일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요. 타쿠미는 그를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고 페픽이 광택이 나는 세라믹 병의 시트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란다. 타쿠미는 그것이 쓰레기를 즉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말한다. 팹릭은 정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쿠미는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팹릭은 이에 동의하지만 이어서 타쿠미에게 100개 더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것이 사업에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동의하고 그런 다음 팹릭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손을 내밀며 일꾼 대신 노예를 데려오라고 제안한다. 타쿠미는 충격을 받지만 파이픽은 그에게 노예를 데려오면 성스러운 마법을 세상의 비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성스러운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잡혀가는데 그들은 그들의 치유 마법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그의 힘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 말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도덕적 높은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예를 고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파이픽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한다. 이것이 할 일이고 그를 믿을 만한 노예 상인에게 데려간다. 그가 누군가를 데리러 들어가자 타쿠미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의 눈이 예쁜 엘프 소녀와 마주치는데 그런데 그녀는 냉정하게 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엘프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말을 반복하며 이것이 그 같은 아이가 오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그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어쨌든 다쿠미는 곧 노예 회사에 통제하는 곳의 미프를 방문한다. 소개가 끝난 후 페픽은 고스 엄마에게 다쿠미가 노예 계약을 사용하는 것에 편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도덕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노예의 권리가 보호받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예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법은 주인이 노예제며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음식, 옷,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인은 노예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도 없으며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타쿠미는 결국 이것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고스풍 엄마가 노예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먼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빚을 다 갚으면 반드시 풀려나야 한다. 범죄자들은 인생을 고칠 기회를 얻기 위해 노예가 될 수 있다. 전쟁포로조차도 머물 곳을 얻기 위해 노예로 잡혀간다. 마지막으로 불행하게도 강도에게 납치되어 불법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다. 파펙은 다쿠미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해방될 수 없는 전쟁 노예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인 의지 없이 다쿠미는 비밀로 해야 할 기술과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는 다쿠미에게 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집을 돌봐줄 사람과 원자재 채집과 길드 퀘스트 동안 경호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원한다고 답한다. 엄마는 그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의 노예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 산적에게 납치된 마리아라는 소녀를 부른다. 그녀는 교육을 잘 받고 가사일에 능숙하며 다쿠미는 그녀가 은근히 귀여워 보여서 마음이 끌린다.
그는 자신의 집 크기에 대해 마리아에게 말하고 마리아는 혼자서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왜 그녀 같은 귀여운 사람이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는지 묻는다. 분명 그녀를 데려가고 싶은 남자들이 줄 서 있을 텐데 말이다. 마리아는 이 칭찬에 얼굴이 빨개지며 타쿠미에게 집안일만 해줄 뿐 밤에 몰래 방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당황하며 그녀에게 자신은 시그마 남성이라 부적절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열심히 설득한다. 고스 엄마는 그들에게 이제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다쿠미의 노예가 된다. 엄마는 다쿠미에게 지금 그의 경호원 역할을 할 전쟁 노예가 없다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소피아라는 소녀가 한 명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 미녀는 그녀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그녀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급히 짐을 싸라고 지시한다. 이 대화를 듣고 다쿠미는 소피아가 궁금해져서 엄마에게 적어도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고 알고 보니 소피아는 타쿠미가 아까 본 바로 그 엘프 소녀였다. 엄마는 그에게 50년 전 엘프와의 전쟁에서 붙잡혔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소피아는 주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소피아는 전쟁으로 온몸에 상처가 남아있고 어떤 저주 때문에 마법도 봉인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투원이나 경호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타쿠미는 그녀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한다. 그녀는 프라이빗하게 그녀를 방에 혼자 남겨둡니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다시 집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그녀의 상태창을 봅니다. 그녀가 엄청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녀의 팔다리의 상처와 저주 때문에 지금은 쓸모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녀가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엄마에게 전화해서 요정과 계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지금 그녀가 사쿠라보다 더 쓸모없다고 상기시키지만 타쿠미는 자신이 그녀를 고칠 수 있다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곧 서류 작업이 끝나고 그러자 그 미프가 시전됩니다. 두 소녀를 다타쿠미에게 묻기 위한 계약 마법. 그 후 그는 집으로 향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메이플이 덥석 달라붙어 그를 넘어뜨린다. 소피아는 몬스터를 그녀의 뒤에 주인 머리 위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불안해하지만 타쿠미는 메이플이 사실 그의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며 멈추라고 한다. 소녀들은 혼란스럽지만 받아들인다. 타쿠미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런 다음 그들을 안으로 이끌고 각자에게 그는 무료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이 많아요. 그는 그들이 집안의 목욕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여자들은 정착하자마자 바로 사용하러 갑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마리아는 엄마가 소피아를 보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정말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타쿠미는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하지만 소피아는 아까 본 계약서에 관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타쿠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는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타쿠미가 모두를 위해 저녁을 준비한다. 마리아는 불평하며 짜증을 내는데 요리는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타쿠미는 어떻게든 그녀를 달랜다. 소피아도 노예들이 함께 먹는 것을 허락하는 그에게 걱정을 하지만 타쿠미는 그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는 파펙으로부터 소포를 받고 시장에서 쇼핑을 한다. 가는 길에 교회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는 그곳에서 논란의 동상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는 시도니아 제국이 이 나라의 종교를 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왜 논란이 그들도 그녀를 숭배하는데도 그렇게 미워하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는 논란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녀가 자신이 그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말한다. 타쿠미가 눈을 뜨자 자신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또 죽은 것 아닌지 당황한다. 놀라는 그가 단지 대화를 위해 불러낸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시도나와의 관계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원래 그녀를 숭배하던 창족교회가 있었지만 그 후에 시돈 제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숭배하는 신성의 빛 교회를 세웠다고 말한다. 시돈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더 많은 신자들을 얻었고 창족교회에 방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라는 인간의 사소한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타쿠미에게 자신이 그에게 내려준 다른 축복들은 영원히 지속되겠지만 그에게 조금의 방어막도 주었으며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지금 문제들이 생겼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 타쿠미는 마침내 지금까지 만난 모든 도움을 준 사람들이 노란의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임을 깨닫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그는 다시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오고 메이플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린다. 여자아이들이 그의 물건을 주우러 오자 타쿠미는 소피아가 그의 특별한 소포에 손을 뻗는 것을 보고 즉시 아이템 상자를 사용해 소포를 그녀에게서 멀리 둔다. 그는 서둘러 작업실로 가서 실험을 하려 하지만 지금은 소피아는 그 패키지가 마법 종이로 포장된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궁금해야 하며 타쿠미를 따라 작업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타쿠미가 독이 든 냄비에 칼을 담그고 그 칼로 자신의 손을 베기 전에 신성한 마법으로 독을 정화해서 소피아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갑자기 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소피아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진하며 만약 그가 계속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갑자기 그녀가 다쿠미의 품에 쓰러집니다. 그는 그녀가 극도로 지쳐있고 손에 약간의 상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를 치유하려 하지만 저주가 치유 마법에 저항해서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고 그의 성스러운 마법이 레벨업합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고 마리아는 소피아가 너무 흥분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탈진해서 쓰러진다고 알려줍니다. 다쿠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뒤 소피아에게 저주 해제 마법과 상처를 치유하고 잘린 귀를 다시 자라게 하는 고급 치유 마법을 겁니다. 소피아가 나중에 깨어나자 마리아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소피아는 자신의 귀가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심지어 마법도 돌아온 것을 발견한다. 마리아가 갑자기 그녀를 안으며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다쿠미에게 감사하러 가고 그는 결심한다.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기로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독살하면서도 치유 마법을 사용해 그 효과를 높여 그녀를 도우려 했다고 말한다. 또한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도 분명히 밝힌다. 그가 독초 몇 개를 실수로 쓰레기에 버렸다. 소피아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냐고 묻고 타쿠미는 그가 고칠 수 있어 동아리 회장임을 상기시킨다. 소피아는 이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타쿠미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충성을 맹세한다. 다음 날 타쿠미는 연금술 관련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고 도서관에 연금술 책이 단 4권뿐이라는 사실에 매우 실망한다. 연금술이 그렇게 간단한데 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깨닫는다. 책들은 고대 언어로 쓰여 있었고 여신에게 받은 축복 덕분에 그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한다. 상인에게 갚을 병이 뚜껑을 만드는 일을 한다. 곧 100개를 다 만들고 나서 그는 한동안 대량 생산을 쉬기로 결심한다. 마리아가 다음에 뭘 할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조금 모험을 떠나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한다. 소피아가 그의 경호원이 될 것이고 마리아는 그는 집에 남아 그동안 돌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마리아도 모험에 함께 가고 싶어해. 타쿠미는 그녀의 요청을 듣고 긴장하게 돼. 왜냐하면 그는 전투원이 아닌 사람을 미지의 곳으로 데려가는 게 망설여지고 또 집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마리아는 울기 시작하며 타쿠미, 소피아, 심지어 메이플도 없이 혼자 집을 돌보는 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변기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말해. 타쿠미는 왜 이 바보 붉은 머리 소녀가 그렇게 이상한? 얘를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아직 그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마리아는 그에게 다가가 강아지 눈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 타쿠미는 방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마리아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한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상태창을 보며 그녀가 완전한 전투 메이드임을 알게 되고 그녀의 스탯이 자신보다 더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타쿠미는 그 사실에 놀라고 마리아는 다시 그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소피아는 드디어 일어나 타쿠미에게 마리아가 함께 가도 좋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가는 길에 싸움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후 타쿠미는 마리아의 요청을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그는 소녀들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안내하며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어떤 무기를 원하는지 묻고 소피아는 즉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무기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단검과 단창에 능숙하다고 말하지만 소피아는 그녀에게 창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단검은 공격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녀들이 창으로 훈련하는 동안 타쿠미는 바쁘게 무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는 대장장의 기술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심지어 재미삼아 무기에 디자인을 새기기도 하고 마법 부여 주문을 걸어 내구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는 마리아를 위해 만든 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그녀의 통통한 허벅지에 찰떡같이 차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것이 이 변태에게 심한 코피를 쏟게 만들지만 그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자아이들의 치수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만약 측정하려 한다면 코피 때문에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해 마리아와 소피아와 똑같이 생긴 나무 인형을 만든다. 다행히도 메이플이 나타나 그가 그 인형들을 추행하기 전에 막는다. 타쿠미는 메이플에게 거미줄을 부탁한 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열정을 다해 갑옷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며칠 후 그는 평범한 옷처럼 보이는 갑옷을 완성하고 여자들은 그 갑옷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감탄한다. 소피아는 다쿠미에게 어떻게 그들의 치수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냐고 묻는다. 그가 입 다물게 하고 메이플이 그의 더러운 비밀을 밝히기 전에 막는다. 그는 먼저 무기를 확인하라고 하고 그런 다음 마법을 빠르게 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스릴로 만든 마법 반지를 준다. 그 후 세 사람은 모험가 길드로 향한다. 마리아와 소피아가 모험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일이 끝나면 다쿠미는 세 사람을 한 파티로 등록한다. 접수원이 그에게 거의 한 달이 되었으며 필수 퀘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험가 면허를 유지하려고 타쿠미도 같은 이유로 여기 왔다고 말한다. 그는 쉬운 퀘스트를 고르기 위해 퀘스트 게시판으로 간다. 그때 갑자기 뚱뚱하고 못생긴 패배자들이 몰려온다. 그들은 여자아이들에게 자기 파티에 들어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허약한 녀석보다 더 잘 안내할 수 있다고 한다. 타쿠미는 그걸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인간 하마와 맞서러 간다. 내심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여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게 둘 수 없다. 그는 함에게 그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니 그의 엄마는 슈퍼맨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 화가 난 뚱뚱이는 다쿠미를 주먹으로 때리지만 다쿠미는 이미 몸을 금속으로 만드는 주문을 쓴 상태였다. 하마는 그 때문에 손을 부러뜨리고 부하들이 다쿠미를 공격하려 할 때 길드장이 도착해 그만두라고 소리친다. 그는 하마의 부러진 팔을 보고 다쿠미가 한 일인지 묻는다. 마리아가 다쿠미를 변호하려 하지만 길드장은 그녀를 믿지 않는다. 운 좋게도 접수원이 와서 대머리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길드장 바라크는 패배자 무리를 향해 꺼지라고 말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타쿠미 일행을 부른다. 그는 타쿠미에게 히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타쿠미는 망설인다. 하지만 접수원이 희미한 만화 흔적을 봤다고 하자 타쿠미는 비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단지 숫 조각을 꺼내어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맞기 전에 몸에 칠했다고 설명한다. 바락은 이제 타쿠미가 연금술사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러자 접수원이 말한다. 그의 팀에 예쁜 여자들이 많아서 많은 인셀들이 그를 괴롭히려고 할 거라고. 그는 타쿠미를 즉시 D랭크로 승급시키자고 제안하며 안전하게 지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승급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퀘스트를 수행하라고 요청한다. 길드 마스터가 허락하고 소피아와 마리아도 이에 찬성하자. 그래서 타쿠미는 그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한다. 첫 번째 퀘스트는 고블린을 제거하는 것이고 메이플의 도움으로 타쿠미의 파티는 빠르게 그들을 찾는다. 소피아가 앞으로 달려가 둘을 처치하고 나머지 두 명은 다쿠미와 마리아를 향해 돌진한다. 메이플이 자신의 실크실로 그들을 묶고 그 후 다쿠미와 마리아가 쉽게 마무리한다. 그 후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고블린과 코볼트를 사냥한다. 다쿠미는 고블린을 많이 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소피아는 근처에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고블린 장군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보통은 D랭크 파티 5개가 모여야 한 명을 이길 수 있는데 소피아는 3명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타쿠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지만 여자아이들은 폭력을 갈망한다.
갑자기 메이플이 곧 진화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즉시 시공간 마법으로 포켓 차원을 만들어 그녀가 그곳에서 쉴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세 명은 고블린 봉어지로 향하고 소피아는 그곳에 고블린이 약 300마리쯤 있다고 예측한다. 타쿠미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소피아에게 물어본다. 그들이 정말 이걸 해야 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인질로 잡힌 사람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바람 마법을 사용해 고블린들을 마법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은 마법 주문을 준비한 뒤 무방비 상태인 고블린들을 공격해 한꺼번에 많은 수를 쓸어버린다. 곧 고블린 장군이 나와서 싸우려 하고 다쿠미를 향해 돌진한다. 그는 창으로 공격을 막은 뒤 불 마법을 써서 즉시 중간 정도 익혀버린다. 그 후 다쿠미와 소녀들은 고블린과 싸운 뒤 완전히 지쳐서 길드로 돌아오고 그들이 모은 마법석과 다른 자원의 양을 본 접수 담당자는 작은 심장마비를 겪는다. 그는 다쿠미에게 길드장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지만 다쿠미는 이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라크의 사무실로 가고 바라크는 고블린 장군 하나를 잡는데 D랭크 팀 여러 개가 필요한데 다쿠미 일행이 혼자 해냈다며 화를 낸다. 갑자기 그의 대머리 머리 앞에 포켓 차원이 다시 열리고 한 손이 그를 밀어낸다. 메이플은 반은 거미, 반은 인간 하이브리드로 진화한 후 포켓 차원에서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길드 마스터는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다쿠미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한다. 며칠 후 마리아가 다쿠미의 작업장에 와서 부끄럽게 자신과 소피아를 위한 속옷을 만들기 위해 옷 조각을 좀 달라고 부탁한다. 다쿠미는 조각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준다. 타쿠미는 그것들이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리본까지 달린 현대적인 란제리를 스케치한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보고 매우 흥분하며 자신을 위해 한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바로 그때 메이플이 주머니 차원에서 튀어나온다. 그리고 타쿠미에게 팥팩이 왔다고 알려준다. 타쿠미가 그를 만나러 가자 그는 상인이 메이플의 진화한 모습을 보고 기절한 것을 발견한다. 나중에 팥팩은 타쿠미에게 도시를 다스리는 마르퀴스 가신이 정화 기능이 있는 병이에 관해 만나고 싶어하며 그가 즉시 그의 성에 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처음에 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고드윈이 진실한 사람이며 자신의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된 훌륭한 행정가임을 알게 된다. 그는 자가 정화 화장실과 고블린 장군을 물리쳐 준 것에 대해 타쿠미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성시도니아 제국이 그에 대해 알게 되면 반드시 그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집에 도착할 때쯤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메이플이 부드러운 천을 건네주고 자신이 마리아와 소피아를 위해 속옷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얻는다. 그는 이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두 사람을 위한 세트를 만든다. 그리고 끝에는 완전히 지쳐버린다. 그는 그 후 여자아이들에게 입어보라고 하지만 결국 포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는데 비록 여자아이들이 기꺼이 보여주고 싶어 했을 텐데도 말이다. 며칠 후 타쿠미는 세대의 냉장고를 만들어낸다. 얼음이 먹고 싶어서였다. 여자아이들은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 그 앞에 앉는다. 타쿠미는 오존층 파괴에 관한 멍청한 생각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어떻게 철과 다른 원소들을 결합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변을 냉각시킬 수 있는 마법 장치를 사용해서 이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 상자가 음식을 오래 시원하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항상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어서 고마워한다. 타쿠미는 소피아가 좋아하는 파란색을 가지고 싶어서 남은 2개를 파페크 사무실로 가져가 보여주기로 한다. 그는 여자들에게 그 후에 시작할 프로젝트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소피아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타쿠미는 조만간 메이엄을 떠날 것이니 그때까지 장비를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상점에 가서 미스릴과 아다만티움 같은 최고급 재료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데
접수원이 여기서는 매우 희귀해서 대장장이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타쿠미에게 드워프 나라의 대장장이들을 소개해 주라고 제안하는데 그들은 훨씬 더 숙련되었다고 해요. 갑자기 그는 타쿠미가 연금술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직접 미쓰리를 합성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비효율적이랍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북서쪽 광산에서 채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대장장이 길드에 소속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접수 담당자가 또 다른 우회 방법을 제시하며 타쿠미에게 광산 내 몬스터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수락하면 사냥하면서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를 채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갑자기 길드 마스터가 그 뒤에서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는 도시가 트리언 나무를 얻을 수 있는 트리언 나무 목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트리언이라고 불리는 나무 몬스터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으며 그것들은 광산 가는 길에 있다. 타쿠미는 발디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긴장하지만 광산으로 가는 길에 트리언트를 사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 길드 마스터는 광산 여행을 위해 경호원을 요청한 대장장이도 있다고 말하며 타쿠미에게 그 일도 맡아달라고 한다. 타쿠미는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진 것을 깨닫지만 길드 마스터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신과 그의 여자들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퀘스트를 수락하고 광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다. 접수 담당자는 보통 말을 타면 일주일 정도 걸리며 빠른 말로는 약 사흘 걸린다고 말한다. 몬스터 말을 사용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몬스터 말이 없어요. 그때 타쿠미가 마을을 떠날 때 만난 빨간머리 모험가 리일이 나타나서 그의 파티가 지금 몬스터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와 릴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릴이 길드장에게 길을 가다가 들소를 잡았다고 말하며 상하거나 썩기 전에 배달하러 왔어요. 그는 내일 친구들에게 돌아갈 예정이고 타쿠미는 그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부탁합니다. 릴은 기꺼이 동의하고 타쿠미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냉장고를 보고 미친 듯이 뛰어드는 팝팩을 보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타쿠미가 미스리리를 얻기 위해 광산에 간다는 것을 알고 몬스터 말이 끄는 마차를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그에게 몇 개의 광석을 사겠다고 요청합니다. 타쿠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팝팩은 더 많은 냉장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타쿠미는 여러 대장장이들을 찾아가 미쓰리를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만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릴이 적대적인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타쿠미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후드 입은 공격자가 그를 차서 넘어뜨리고는 자신이 소피아임을 드러낸다. 그녀는 릴이 그녀의 남성복 마스터를 납치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그를 해치려 하지만 타쿠미가 막고 그들은 오해에 대해 릴에게 사과한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제 많은 질문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곧 집에 도착하고 릴은 메이플스가 진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타쿠미가 3명의 귀여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자신은 아직 싱글인 것에 질투한다. 나중에 타쿠미는 그의 소녀들에게 그가 수행한 퀘스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길드와 그들은 임무를 맡기로 동의했어요. 다음 날 릴이 집을 떠난 후 타쿠미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적의 만화를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텅스텐검을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연금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는 어떻게든 텅스텐 덩어리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2개의 검으로 단조했지만 모든 만화를 소모했어요. 3일 후 타쿠미와 그의 일행은 출발했고 대장장이와 함께 간보로 떠났어요. 그들이 트리언트가 있는 숲에 도착하면 안전한 곳에 마차를 세우고 그 주위에 방어 주문을 걸고 나무 괴물을 사냥하러 떠난다. 타쿠미는 트리언트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지만 소피아는 그들과 몇 번 부딪힌 경험이 있다. 그녀는 어떤 나무들이 실제로 위장한 트리언트인지 구별할 수 있고 그녀의 신호에 따라 타쿠미는 처음 만나는 트리언트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나무 괴물은 방역하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쓰러뜨린다. 갑자기 엄청난 수의 트리언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소피아가 말한다. 타쿠미에게 빠르게 마법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그들은 바람 마법을 사용해 나무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마리아는 흙 마법으로 그들을 땅속에 묻는다. 타쿠미는 계속 무기를 사용하며 싸우고 전투 관련 스킬을 레벨업한다.
모든 트리언트를 물리쳤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보스가 나타난다. 소피아는 자신의 마법으로 가지를 자르고 마리아와 메이플도 그녀를 도와 지원한다. 하지만 보스 트리언트는 가지를 빠르게 재생하며 계속 공격해온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검해불 마법을 걸어 트리언트의 본체를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그렇게 한다. 검해불을 감싸서 몬스터를 찔러 죽인다. 몬스터가 죽자 2개의 과일을 떨어뜨리고 소피아는 그것들이 기적의 사과라는 희귀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그들은 호루스라는 광산 도시를 도착하고 대장장이가 그들에게 광산의 광석을 먹는 철두더지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준다. 곧 그들은 광산으로 들어가고 타쿠미의 말레블럭 덕분에 그는 빠르게 마이슬과 데야마트 광석을 찾는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몇 마리 몬스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모두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때 타쿠미는 빠르게 끝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철 두더지가 땅에서 튀어나오자 그는 마법으로 밝은 빛을 만들어 그것을 눈부시게 하여 기절시킨다. 소피아는 그 후 쉽게 두더지를 처치했고 타쿠미는 설명했다. 두더지는 항상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다고. 소녀들은 전투가 이렇게 빨리 끝난 것에 실망했어요. 특히 마리아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아무 방해 없이 많은 광석을 채굴할 수 있었고 곧 고향 도시로 돌아갔어요. 타쿠미는 대감보의 작업장에 가서 미스릴과 아다만티타의 기본 사용법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는 다음 며칠 동안 마치 포지드 인 파이어, 최종 라운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내며 결국 여러 가지 재료와 광석을 결합하여 다양한 원소 속성을 가진 미스릴 합금을 만들어낸다. 그것들을 이용해 방어구를 가볍고 더 내구성 있게 개조하는 동시에 공격력도 높인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들의 방어구가 마법 공격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자신의 방어구는 그가 플래시처럼 달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데모를 보여주기로 결정하지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벽에 프렌치 키스를 하며 자신을 창피하게 만든다. 그는 소녀들에게 본 것을 잊으라고 말하고 그가 만든 무기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소피아에게는 바람창을, 마리아에게는 불창을 주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받아 매우 기뻐한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자신의 주 임무가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고 하고 타쿠미는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녀에게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녀를 위해 방패를 만들지만 완성될 때쯤이면 정말 지치곤 해요.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조수를 구하기를 바래요. 기술적인 일을 도와줄 조수를 구해서 그가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요. 며칠 후 페피기 타쿠미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성제국 시도니아가 그가 만든 정화 마법이 포함된 마법 화장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최근 그들은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절을 보내었고 특허를 넘기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에게 마법 병의를 주지 않은 이유는 성스러운 마법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변기를 발명한 사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성스러운 마법을 인간의 배설물 청소에 사용하는 것은 모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준 선물로 정화 주문을 직접 만들라고 말하며 사자가 성스러운 빛의 교회 모든 사제를 시도니아로 불러들이겠다고 위협해도 그 요구를 거부했다. 타쿠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옳았는지 페픽에게 묻는다. 상인은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2가지 주요 종교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신난란을 숭배하는 창조교회를 따릅니다. 창조교회의 사제들은 인구를 치유할 만큼 충분하며 시도니아의 사제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타쿠미는 이 문제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골치 아플 것 같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페픽은 긴장하며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도시 영주의 도움으로 타쿠미의 마법 병의와 냉장고 샘플을 왕에게 보냈고 이제 왕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놀라지만
페픽은 그에게 와서 왕을 만나러 가자고 간청한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초대를 받아들인다. 그날 밤 그는 여자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일주일 후에 수도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우선 그는 어둠의 원소 마법석을 사용해 여자들을 위한 새 망토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야 그들이 존재를 숨기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소피아와 마리아는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산다. 쇼핑을 마친 다쿠미는 여신 논란에게 이야기하려고 교회에 간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영역으로 부르며 헛물 없이 자신께 기도하러 왔느냐고 묻는다. 그가 왕도를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언가를 바치면 안전한 여행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다. 그는 신성광명교가 숭배하는 여신 안나트에 대해 묻지만 논란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여신이라고 주장하며 말한다. 그는 그에게 언젠가 아나트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에게 시도니아 제국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이 소환한 영웅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보통 다른 세계에서 영웅을 소환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만 그는 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논란이 자신이 이 세계로 보낼 때 시간을 조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한 해 전으로 돌려보냈고 이는 영웅들이 몇 달 후 시도니아에 소환될 것이라는 의미다. 타쿠미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노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방문 시간이 끝났다고 말한 뒤 이 말을 한 대 때려 그를 기절시킨다. 타쿠미가 눈을 뜨자 그는 다시 교회에 있었고 노란이 자신에게 숨기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그는 영웅들을 만날 생각이 없으니 그 일은 잊기로 한다. 곧 소피아와 마리아를 위한 선물용 은폐 망토 제작을 마치고 그들에게 다음에는 마차를 만들자고 말한다. 매번 여행할 때마다 빌리는 게 지겨워서다. 여자아이들은 정말 기뻐했고 특히 마리아는 타쿠미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도시박 숲에서 마차를 끌 수 있는 괴물말을 찾아야 한다고요. 운이 좋다면 훨씬 강한 짐승들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들은 바로 숲으로 달려가고 메이플은 정말로 다른 괴물을 우리에 합류시키는 게 기대돼요. 갑자기 늑대 괴물이 덤불 속에서 뛰쳐나와 달려오는데 공격하는 대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타쿠미는 그의 선물 은폐 로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몬스터와 싸우고 싶어 해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곧 야생 멧돼지 몬스터를 처치하고 소피아는 그 고기를 모아 여행에 사용할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시각 타쿠미와 소피아는 근처에 죽은 트리트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모아 수레를 만들기로 합니다. 세 사람이 자원을 모으는 동안 메이플은 지루하고 짜증이 나서 혼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길에서 많은 죽은 트리트를 발견하고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숲속을 뛰어다니던 그녀는 부상당한 용마를 발견하고 즉시 다가간다. 용마가 번개를 내리쳐 공격하자 겁에 질리고 다친 모습을 보며 메이플은 타쿠미를 처음 만난 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말에게 자신에겐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를 부르러 가려는 바로 그때 두 마리의 괴물이 나타난다. 그들이 용마를 다치게 한 장본인임을 깨닫고 거미줄로 묶어 말에게 던지자 말은 그들을 완전히 혼쭐 낸다. 갑자기 몬스터 개미 무리 전체가 그곳에 도착하고 메이플은 그녀와 말이 안전하도록 실크실로 장벽을 만든다. 몬스터 개미들이 장벽을 찍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텔레파시로 다쿠미와 연락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는 그가 대목제의 찻집에 너무 몰두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걱정한다. 누구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 절망하는데 그들이 자신을 잊고 집으로 돌아갔고 용말도 쓰러지고 만다. 몇 분 만에 괴물개미들이 장벽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메이플은 죽을 것만 같아 용맥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곧 다쿠미의 손길이 자신의 머리에 닿는 것을 느끼고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습니다. 소피아와 마리아는 밖에 있는 괴물개미들을 처리했습니다. 메이플은 다쿠미에게 왜 자신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냐며 울면서 묻고 그는 그녀에게 두꺼운 비단 장벽이 텔레파시 연결을 방해했지만 연결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녀를 찾으러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메이플은 감정이 북받쳐 다쿠미에게 용마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치유 마법을 쓰려 하지만 용마는 의식이 없는데도 저항한다. 게다가 소피아는 더 많은 몬스터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타쿠미에게 지금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플은 용마를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그는 메이플과 함께 용마를 주머니 차원에 넣기로 결정한다. 소피아는 아직 계약하지 않은 몬스터를 주머니 차원에 넣으면 몸에 큰 무리가 온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타쿠미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말을 하던 중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만약 마나 포션을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의식을 잃고 만다. 소녀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다. 소피아는 의식을 잃은 채로도 타쿠미가 용마를 그의 포켓 차원에 유지하고 있고 그게 그의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메이플이 그녀 쪽에서 포켓 차원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피아는 타쿠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만화 흐름을 따라 메이플에게 닿는다. 그녀는 용매대에 묻고 아직도 무서워한다고 알게 된다. 메이플은 낯선 곳에 갑자기 데려가면 용마가 폭력적으로 반응할까 두려워서 소피아는 숲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장벽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그 장벽이 용마의 시야를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메이플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고 정원에서 말과 함께 나오겠다고 말한다. 그 후 마리아는 집 주변의 다른 일들을 맡기로 하고 소피아는 타쿠미와 함께 남는다. 타쿠미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은 채 잠든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가 깨어난 모습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마리아는 그냥 밖에서 지켜볼 뿐이다. 그들은 밖에서 지켜보며 마음 졸이고 있다. 그 후 타쿠미는 메이플이 용마를 돌보고 있던 장애물로 간다. 그는 말에게 주인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타쿠미는 용마를 빠르게 길들이는 데 성공하고 강력한 치유 주문을 사용하여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며 남은 에너지가 비단 장벽을 태워버린다. 모두가 이를 보고 기뻐하며 메이플은 타쿠미에게 말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녀에게 카멜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메이플은 새 친구를 안아주며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며칠 후 다쿠미는 대장장이 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카멜리아를 위해 말굽을 만들고 싶고 마체도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피아는 다쿠미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한다. 왜냐하면 최근 상인 파팩에게 냉장고와 물약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아직 카멜리아와 있었던 사고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니 좀 쉬라고 말하지만 다쿠미는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킨다. 그는 모험가 길드에도 들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한 소년이 괴물에 대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한다. 타쿠미는 접수원에게 차를 달라고 하고 그는 대략적인 괴물 스케치를 건넨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것, 그는 그들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믿지 않으며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길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타쿠미에게 그의 용건을 묻고 그가 또 다른 애완동물을 등록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접수원은 그가 계속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타쿠미가 어떤 괴물을 끌어내는지에 놀라고 있어. 타쿠미가 포켓 차원을 열자 카멜리아가 등을 메고 있는 메이플과 함께 얼굴을 내밀고 겁에 질린 접수원이 즉시 그 그림자와 괴물의 스케치를 맞춰봅니다. 길드의 모두가 카멜리아와 메이플의 조합이 바로 우리가 본 괴물임을 알아차리자 공포에 질려 타쿠미가 아직 이해하기도 전에 길드장이 엄하게 그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반면 소피아는 자신이 한때 속했던 노예 상인을 방문하고 그에게 타쿠미의 기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노예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 고딕 엄마는 지금은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한다. 고딕 엄마는 소피아가 타쿠미와 계약한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마워하며 떠난다. 그녀는 길을 가던 중 식료품을 사는 마리아와 마주친다. 그들은 대장장이 집에서 타쿠미를 데리러 가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보면 나무 더미에 누워 자고 있고 통나무를 꿈틀거리고 있어서 깜짝 놀란다. 대장장이가 소녀들에게 말하길 타쿠미는 너무 피곤했지만 여전히 그는 계속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중간에 쓰러질 만도 했어요.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의 독성 작업 일정이 계속된다면 영원히 잠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 날 타쿠미는 호와 마차를 완성하고 소녀들은
내부가 더 크다는 사실에 멍해졌어요. 타쿠미는 어릴 적에 닥터후를 많이 봤다고 말하며 공간 마법을 사용해 마차의 내부를 확장했다고 해요. 충격 방지 기능이 있는 정식 집이에요. 여행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야. 소피아는 이게 대륙 전체에서 가장 호화로운 마차일 거라고 말하지만 알맞은 여성인 마리아는 여정 중에도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 그 후 곧 그들은 수도로 출발하고 카밀리아는 마차를 끌며 빠르게 달린다. 마리아와 메이플은 마차를 몰면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낸다. 그 안에 있는 다쿠미와 소피아는 흔들림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달리기 덕분에 카밀리아도 빠르게 레벨업한다. 곧 타쿠미와 그의 일행은 파페크와 고드윈 경과 합류한다. 파페크는 타쿠미의 마차를 보고 싶어하고 그가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즉시 내부의 고급스러운 장치를 보고 깜짝 놀친다. 그는 타쿠미에게 세부 사항을 묻기 시작하며 약속한다. 이 비밀의 배경을 알려준 대가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지만 고드윈은 그를 주먹으로 때리며 참아내라고 한다. 파페크는 그 후 조금 진정하고 고드윈은 타쿠미의 마차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이 최근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이와 같은 마차를 만들면 그의 명성과 영토의 명성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타쿠미는 고드윈조차도 그에게 마차를 만들어 달라고 원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는 귀족임에 지불할 금액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고드윈은 기꺼이 이와 같은 마차의 100 플래티넘 코인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그 돈이면 일본에서 억만장자가 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오줌을 쌀 뻔한다. 어쨌든 그들은 빠르게 여행을 떠나고 며칠 후 그들은 왕립 수도에 도착한다. 숙소에 도착하자 파펙은 타쿠미에게 보여줄 것을 말한다. 그가 가진 것과 같은 마차를 왕에게 보여줘 그의 재능을 인정받게 하자고 한다. 그는 자신과 고드윈 둘 다 왕이 그 특별한 마차를 보면 다쿠미를 높이 평가하고 크게 보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왕과의 만남이 5일 후라 파펙은 그때까지 마차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쿠미에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지만 다쿠미는 모두에게 더 편리할 것이므로 5일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료와 작업할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파펙은 그를 위해 기꺼이 그 일을 주선해준다. 그날 늦게 타쿠미는 여자아이들에게 파펙의 아이디어를 전하며 버튼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큰 노예 회사에서 일할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린다. 소피아는 고스 엄마로부터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버튼의 회사가 꽤 신뢰할 만하고 유명하다고 타쿠미에게 말한다. 타쿠미는 그 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마차 설계도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자 소피아가 그에게 조수 한 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타쿠미는 괜찮다고 고집하지만 소피아는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자기 관리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일에 도움을 줄 노예가 필요하면 버튼 회사에 상담하라고 합니다. 결국 타쿠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그는 노예 상인 버튼을 만나 연금술 관련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버튼은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소피아와 마리아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플이 사라진 걸 알게 된 건물 안에서 소피아는 그녀가 소란을 피우기 전에 찾아서 데려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미 여우 소녀가 메이플을 보고 소변을 지려서 조금 늦었다. 소피아는 메이플이 혼자 도망간 걸 꾸짖고 그리고 나서 여우 소녀를 도와 일으킨다. 여우 소녀는 그녀를 보고 조금 흥분하기 시작한다. 소피아가 다음으로 책을 집어들자 여우 소녀는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며 열광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소피아는 여우 소녀를 뒤에 두고 떠난다. 메이플 밖에 있었지만 가는 길에 타쿠미를 만난다. 그는 소피아에게 노예 후보를 만날 때 함께 가자고 말한다. 소피아는 기꺼이 동의한다. 알고 보니 리바라는 여우 소녀가 버턴이 타쿠미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타쿠미가 자신의 일을 설명하자 리바는 지금까지 모두가 자신을 거절했기에 점점 긴장한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그녀에게 가치를 보지 못했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다. 타쿠미가 그녀에게 연금술에 대해 아는 것이나 관심이 있는지 묻자 모두가 항상 시간 낭비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며 리바는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소피아가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타쿠미에게 말한다.
리바가 혼자서 연금술과 마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는 그녀의 진척 상황이 궁금해졌고 둘 다 같은 수준의 연금술 덕후임이 드러난다. 그들은 즉시 친해져서 아무도 모르는 복잡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해했고 그리고 타쿠미는 립에게 그녀의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연금술 원을 준다. 리바는 즉시 원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과자 만드는 레시피라는 것을 깨닫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지 못한다. 그녀는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절망에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녀는 타쿠미에게 연금술 원이 그녀의 고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그 후 또 다시 실수한 것 같아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망쳤다고 생각하며 무너진다. 그러나 타쿠미는 일어나서 몸을 쭉 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파티에 함께하라고 초대한다. 리바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의 질문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쿠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확신시킨다. 그것으로 노예 상인은 계약 주문을 사용하여 리바의 소유권을 타쿠미에게 넘기고 그는 그녀에게 능력에 따라 매일 임금과 승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바는 모든 임금을 그녀의 마을에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곳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그 말을 듣고 놀란다. 리바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하며 어머니와 남동생을 계속 돕고 싶어 한다. 타쿠미는 이 말에 다소 혼란스러워한다. 리바가 돈을 벌지 못하면 빈노예로서 자유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소피아는 타쿠미 밑에서 일하면 리바가 더 능숙해지고 결국 급여 등급이 크게 오를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설령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타쿠미 같은 주인을 모시며 행복할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타쿠미는 리바를 데리고 자신의 나머지 팀원들을 만나러 간다. 마리아와 메이플은 너무 신나서 리바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는 그들에게 진정하고 잘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그냥 새내기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리바는 그들의 정직함과 흥분에 감동받고 함께 일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타쿠미는 리바를 그들의 여관 뒷마당으로 데려가 연금술을 이용해 다만타이트 마차 틀을 만든다. 리바는 달빛이 반짝이는 듯한 눈으로 장인을 보는 것이 감탄스럽고 타쿠미는 그것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가 액자를 닫고 광내는 동안 자신이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조금 들지만 타쿠미는 이 마체에 쓰인 주문 공식이 전에 그녀에게 보여준 사탕의 공식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해준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한 흥분과 열정을 가진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믿으며 그래서 그녀가 모든 것을 빠르게 배울 거라고 확신한다. 며칠 후 타쿠미는 리바의 도움으로 마차를 완성했고 왕에게 선물하기 전에 그것을 살피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와서 그 마차가 그의 것인지 묻는다. 타쿠미는 그 노인에게 그 마차가 왕에게 선물할 마차이며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할아버지가 감명을 받고 타쿠미에게 자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자신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누구냐고 묻고 바로 다음 순간 파페크와 고드윈이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타쿠미는 방금 왕과 편하게 이야기한 사실에 놀라지만 로보스 왕은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파페크와 고드윈도 왕 앞에 무릎을 꿇지만 왕은 이것은 비공식 회의니 편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식 회의는 귀찮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천재 연금술사를 직접 만났어요. 그는 타쿠미에게 수도의 위생 문제를 해결한 스마트 화장실에 감사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 큰 파티를 열고 싶었지만 이웃들의 관심을 끌게 될까봐 망설였다고 말했어요. 타쿠미는 그 말을 이해하며 로보스 왕에게 감사해요. 그가 지금까지 시도니아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그 후 타쿠미는 마차를 왕에게 선물하고 보상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왕은 오늘 타쿠미를 만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한다. 보좌관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타쿠미가 만드는 독특한 마법 장치가 수출되기 시작하면 그가 원치 않는 유명세를 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며칠 후 타쿠미는 집으로 돌아와 그냥 임대하는 대신 파펙에게서 정식으로 집을 구매한다. 그 일을 마친 후 그는 노예들의 임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지만 마리아와 소피아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타쿠미가 가끔 용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자신이 직원들에게 적게 주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특히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피아는 자신이 엘프라서 다쿠미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의 무덤을 지키며 보낼 계획이다. 마리아는 다쿠미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그의 옆에 둘 수 있게 그는 이 헌신적인 사람들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 다음 날 리바는 자신도 모험가로 등록해서 레벨업하고 다쿠미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그는 그 생각이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즉시 그녀를 등록시키고 접수원은 심지어 리바의 집으로 매월 임금에서 돈을 보내도록 마련한다. 그 후 그는 타쿠미에게 모험단 이름을 정하라고 부탁한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길드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모험가가 되기 싫고 능력도 없다. 불행히도 길드 마스터가 그 말을 듣고 그는 결정한다. 그의 동의 없이 타쿠미를 훈련시키기로. 훈련은 단지 발디가 타쿠미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때리는 것뿐이고 윤활유도 없이 리바는 공포에 질려서 그녀의 상사가 때려 맞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야. 길드장은 소위 훈련 시간 동안 타쿠미에게 파티 이름을 생각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가 우스운 이름인 디디 파티 같은 것을 지어내면 높은 곳으로 던져 올려져. 나중에 집에 돌아온 타쿠미는 온몸이 멍들고 다친 상태이고 그는 소녀들에게 안전하게 다음날 발디의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티 이름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다. 마리아와 리바는 타쿠미가 더 심한 맞음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고 반면에 소피아는 길드장이 타쿠미를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 그녀는 오래된 발디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하지만 타쿠미가 말리기를 요청한다. 그냥 훈련일 뿐이고 그 덕분에 몇 가지 유용한 스킬을 레벨업했기 때문이라고. 소피아는 그 말을 들고 somehow 진정되지만 타쿠미는 아직 걱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다음 날 그는 립에게 마법 반지를 주어 마법 주문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힘을 강화하는 마법 지팡이도 준다. 또한 메이플에게 울버린 발톱을 주어 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 후 길드 마스터가 찾아와서 그녀의 훈련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타쿠미가 쓸데없는 파티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는 그를 땅에 내리찍는다. 타쿠미는 이대로라면 소피아가 참다 못해 옛날 남자의 경력을 끝내버릴까 걱정한다. 하지만 충격적으로도 그녀도 그를 적대시하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비겁하게 굴지 말고 더 노력하라고 한다. 길드 마스터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 후 그들은 길드로 가서 리셉셔니스트가 그들에게 호위임무를 맡기고 타쿠미는 그걸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하지만 그의 소녀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열심이다. 그들을 승진시키고 타쿠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이후 곧바로 그들은 호위 임무를 떠나는데 행동한다. 파펙스 회사의 고위 임원의 호위병으로서 그는 타쿠미에게 먼 마을에서 정화 장치를 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마을은 유제품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타쿠미는 이 세계에 유제품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데 갑자기 그의 여자들이 경고한다. 앞에 괴물들이 목격되었다고. 앞에는 유니콘 늑대와 고블린 간의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메이플. 전쟁을 멈추기 위해 카밀리아에게 모두 피카츄 시키라고 말하며 즉시 그들을 죽인다. 며칠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상인은 일을 하는 동안 타쿠미는 그의 일행과 함께 유제품 요리를 맛보러 간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크림 스튜를 주문하고 그것이 지구에서 먹던 스튜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해서 향수를 느끼게 만든다. 밤에는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그리움의 감정이 타쿠미의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히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밥도 먹고 싶어지고 소피아는 그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런 작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요. 타쿠미는 적어도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수도에서 팔고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큰 기회를 놓쳐서 충격을 받았어요. 소피아가 왜 그렇게 쌀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묻자 타쿠미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시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그냥 소문으로 들었다고 말하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질문을 그녀에게 돌리며 그녀가 여러 해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고향이나 그곳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운 적이 있냐고 묻는다. 그에게 솔직히 답변하는 대신 이 여자애는 그의 부츠를 핥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년간 저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타쿠미가 그녀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현재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앞으로의 새로운 모험들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녀는 타쿠미에게 날개를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그는 갑자기 그들의 파티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에게 날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 날개를 준 이는 여신 논란이었다. 그는 여자들에게 그들의 파티 이름을 논란의 날개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다. 모두가 그 이름이 정말 멋지고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한다. 이틀 후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쿠미는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즉시 이 집 안에 독가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공격해온 암살자들이 그의 여자들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독에 약해져서 반격할 수 없고 암살자 중 한 명이 다쿠미에게 다가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메이플이 포켓 차원에 숨어 있었고 그녀는 암살자의 무장을 해제시켜 다쿠미가 그를 쓰러뜨릴 기회를 줍니다. 다른 암살자는 인질들을 버리고 달아나 다쿠미를 공격하지만 결국 그도 기절당합니다. 그 후 다쿠미는 소녀들을 치료하고 독을 해제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기뻐합니다. 메이플은 그들에게 집 주변에 암살자들이 더 있었지만 아까 카멜리아를 마구간으로 데려가던 중에 그들을 발견했고 이미 타쿠미를 도우러 오기 전에 그들을 고치 안에 가두었다고 말한다. 모두가 이 일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타쿠미는 즉시 길드장과 기사단을 호출해 암살자들을 체포하고 끌고 가게 한다. 길드장은 타쿠미에게 이 일을 즉시 고드윈 경에게 알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암살자들은 아마도 시도니아 제국에서 보낸 자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타쿠미는 고드윈을 만나러 가고 고드윈은 그에게 어젯밤 자신을 공격한 암살자들이 신성 시도니아 제국 내에서도 미치광이로 여겨지는 집단인 신성광휘비 행대 출신이라고 알린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을 모두 제거한다. 신성한 빛의 교회는 그리고 종종 명령받지 않고도 행동에 나선다. 타쿠미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암살자인 것이 밝혀지자 크게 충격받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기대했던 도둑이 아니고 암살자라는 사실에 고드윈은 그 이유가 타쿠미가 만든 마법 화장실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화장실이 있기 전에는 성직자들이 종종 성스러운 마법으로 정화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시도냐의 성직자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제 타쿠미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타쿠미는 한동안 자취를 감출까 고민하지만 고드윈과 그의 부하들은 그가 그들의 시야 안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길드 마스터는 타쿠미의 모험 중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긴장하며 대신 휴식을 취하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그의 파티가 도시 상이 5단에 들기 때문에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피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자 길드 마스터는 타쿠미를 설득해 모험가 일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 후 타쿠미는 모험자 길드에 가서 파티 등록을 한다. 이름은 나울룬의 날개이고 접수원은 꽤 화려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타쿠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이미 누군가가 암살자를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밤에 타쿠미는 여자들에게 접수원의 경고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곧 현상금 사냥꾼들이 공격할까 걱정한다. 그는 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를 모든 힘을 다해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아지지만 소녀들과 기사들이 자신만을 지키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집 주변에 마법 장벽을 쳐서 장벽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그 장벽을 치기 위한 마법 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립에게 그 일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현장에서 모험을 할 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소피아는 그가 탱커를 구해서 파티에 합류시키라고 제안하고 모든 여자들이 다쿠미에게 엄하게 말한다. 남자가 그의 파티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의 하렘이 커질수록 자신들이 더 자랑스러울 거라고. 다쿠미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여자 탱커나 공격수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다. 소피아는 고수 노예상 엄마에게 연락해보라고 제안한다. 거기가 시작하기 좋은 곳일 거라고. 그 후 여자들은 잠자리에 들고 다쿠미는 자신의 안전장치용 마법진을 만든다. 다음날 아침 리바의 도움으로 작업을 시작하려자 할 때 소피아가 다가와 자신도 돕고 싶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녀와 립에게 금속판에 연금술 원을 새기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 위에 요정가루를 뿌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메이플이 카멜리아를 타고 거대한 비단 인형들을 적 골렘인 척하며 돌진하는 것을 본다. 리바는 골렘도 연금술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이미 그걸 알고 있지만 골렘의 핵이 매우 복잡해서 아직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리바는 골렘이 그들의 파티의 완벽한 탱커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기술 문제로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는 장벽 장치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즉시 그의 만화 조작 기술이 최고치에 달하고 주문 제어 기술로 진화한다. 타쿠미는 주문, 제어 기술을 레벨업하면 골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 시도니아의 황제는 신성한 빛 부대가 포획되었으며 그들은 잡히기 전에 자폭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음을 깨닫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말한다. 더 큰 계획이 있는데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 멈춰야 한다고. 법정 마법사는 그들에게 고대 마법진을 모아 영웅들을 소환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환하는 데 필요한 마력은 최소 몇 달이 걸린다고 하죠. 한편 타쿠미는 골렘의 핵을 만들기 위해 연금술을 시도하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합니다. 메이플은 그에게 골렘을 길들일 수 없냐고 묻고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소피아에게 가서 골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묻고 그녀는 고대 유적에서는 길 잃은 돌 골렘이, 던전에서는 철 골렘이 발견된다고 말해줍니다. 타쿠미는 여기에도 던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소피아에게 만약 하나를 얻을 거라면 철 골렘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탱커나 공격수가 없이 던전에 돌진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믿지만 타쿠미는 기회를 잡아 파티를 이끌고 던전으로 향한다. 던전으로 가기 전 그들은 거대한 길, 이르튼 돌 골렘을 발견하고 소피아는 골렘을 쓰러뜨리려면 제어 핵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핵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골렘이 그들을 발견하고 돌아서며 타쿠미와 소피아는 눈이 빛나는 것을 보고 모두 몸을 숙인다. 소피아는 이 골렘과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쿠미는 이 골렘을 얻으면 파티의 강력한 탱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골렘과 맞서기 위해 뛰어내린다. 그리고 그의 소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간다. 골렘은 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고 소녀들은 그것을 애워싼다. 하지만 타쿠미는 골렘과 어떤 연결을 느낀다. 그는 소녀들에게 발포를 멈추라고 하며 골렘에게 다가가고 잠시 그것을 자세히 바라본 후 깨닫는다. 그것은 여신 논란과 관련된 유적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의 축복에 반응하고 있다. 타쿠미는 골렘에게 길들이기 능력을 사용해보고 놀랍게도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다. 모두가 놀라지만 메이플은 또 다른 주니어가 생겨서 신이 난다. 그녀는 타쿠미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23미 3000년 된 골렘에게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한다. 골렘은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타쿠미는 그것에 목소리 상자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도시로 가져가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타쿠미는 주머니에 골렘을 넣고 다닐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골렘이 갑자기 무게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보다 작은 버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타쿠미는 타이탄을 위한 새 몸을 설계하기 시작하지만 제조하기 전에 그는 노예들과 중요한 회의를 열기로 결심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를 위해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계약을 해지하고 집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소녀들은 깜짝 놀라며 타쿠미에게 그들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자신에게 타이탄과 2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잘 대우해 줄 테니 누군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창을 겨누며 말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가는 것조차 생각하는 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2사람 모두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 소피아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며 타쿠미에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힘든 시기에 혼자 있으라고 말하며 가장 잔인하게 그들을 모욕했다. 타쿠미는 모든 소녀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강요했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적들과 맞서 싸울 것인지 묻고 소녀들은 기꺼이 동의한다. 며칠 후 타쿠미는 무언가를 완성한다. 타이탄을 위해 아다만티타와 미스릴로 새 몸을 만들었어요. 무기와 방어 능력을 장착했고 이제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타쿠미는 어린 시절 꿈이던 파워레인저가 되는 것을 실현하며 타이탄의 거대한 버전을 만들어서 내부에 넣고 자신의 몸처럼 조종할 수 있게 했어요. 타쿠미가 노력의 성공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늘 그를 지켜보는 노널은 그가 마치 개인 넷플릭스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며 그 골렘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녀의 조수는 끔찍한 소식을 들고 다가옵니다. 시도니아 제국이 숭배하는 여신 아나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낫이라는 여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성한 빛의 교회의 강한 신앙심 때문에 천천히 실체를 갖추며 악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논란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의심해왔고 그것이 시도니아와 그 영웅들에 의해 반드시 시작될 지구상의 심각한 전쟁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에 타쿠미에게 새로운 몸과 강력한 축복을 주어 세상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며칠 후 타쿠미와 그의 일행은 랭크 던전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던전 속 몬스터들은 더 강해졌지만 골렘 타이탄 덕분에 맞는데 탁월하고 보스 몬스터의 공격도 버티며 빠르게 처치해서 던전을 빠르게 진행한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던전의 마지막 층에 도달한다. 그 후 다시 여행을 재개하며 곧 포스 방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S랭크 지상용이 등장한다. 타쿠미는 자신이 S랭크 몬스터를 상대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메가 타이탄을 데리고 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지상용이 꼬리로 공격하며 그들을 흩뿌린다. 타쿠미는 메이플과 타이탄에게 용이 꼬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누르고 거미줄로 땅에 붙인다. 소피아는 용의 꼬리를 찔러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타쿠미, 마리아, 리바가 마법으로 용을 공격한다. 그 후 타쿠미는 타이탄에게 레이저빔을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용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힌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지금 용의 갈비뼈가 드러나 있다고 말한다. 이것들이 어떤 몬스터의 약점이라고? 그는 즉시 카밀리아를 소환해 용을 제압하며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는 자신의 검에 번개 마법을 걸고 그것을 용의 입속에 던진다. 용 안에서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다. 모두 성공적인 던전 공략 후 집으로 돌아가고 타쿠미는 즉시 도시 영주 고드윈에게 소환된다. 그는 자신의 영토 중 아직 인간 거주지가 형성되지 않은 괴물들이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타쿠미는 그 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것이 가진 그곳에서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같은 희귀 자원을 채굴할 수 있어요. 타쿠미가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고드윈은 갑자기 흥분하며 그곳에 마을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쿠미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고 고드윈은 다른 마을에서의 개발 작업 소식을 들었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드윈의 조수가 강가 근처이면서 몬스터 서식지와는 꽤 떨어진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에 마을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타쿠미는 대화의 흐름에 휩쓸리는 듯합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하며 타쿠미에게 이미 큰 성과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마을을 세우는 것은 온갖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타쿠미는 한바 파메여에게 진정하고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한다.
그는 이어서 고두인에게 왜 그 지역에 그렇게 빨리 마을을 개발하려는지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고두인은 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약 1년 전 왕국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마을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부패한 귀족들 때문에 그 작업은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지금 고드윈은 그들을 위한 영구 정착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고 타쿠미는 소피아가 다른 이유를 묻지 못하게 하며 이를 수락한다. 소피아는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걱정하지만 타쿠미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얼마 전 자신도 집을 잃었었지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갚고 싶을 뿐이다. 곧 타쿠미와 그의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한다. 마을은 국경의 높은 벽을 마법으로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벽 주위의 구덩이를 파고 연금술로 벽을 더욱 강화합니다. 도로 건설, 운해물 채우기, 나무 벌차의 작업을 분배하며 빠르게 기반을 다집니다. 그 후 집과 농장을 짓고 타쿠미가 만족하자 소피아를 도시로 보내 난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고두인에게 알립니다. 고두인은 타쿠미가 단 10일 만에 마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즉시 난민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라고 보냅니다. 난민들은 그 마을이 괴물들로 가득한 지역에 있다고만 들었어요. 그들이 정부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보내는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부패한 귀족들과 참담한 경험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또 다른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은 거의 도시만큼 크고 심지어 중앙에 성까지 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밤의 대장이 그 그룹을 이끄며 타쿠미에게 이곳에서 대체 뭐 했냐고 묻고 그는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정부 사무실이 들어갈 성도 짓고 농사를 위한 농지까지 마련했다고. 이 밤은 그가 10일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그리고 타쿠미는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웃기만 해요. 그동안 사람들은 새 집을 고르기 시작하고 토끼 소녀인 매니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에요. 소피아가 다가와서 잡담을 하자 그녀는 알게 돼요. 그 여자의 남편이 마지막 마을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라는 걸. 소피아는 혼자 농장을 돌보는 게 힘들 것이라고 깨닫고 그녀에게 타쿠미를 돌보는 또 다른 일을 제안해요. 그녀는 곧 타쿠미와 마리아와의 면접을 주선하고 그들은 매니에게 그들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집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건과 급여는 정말 좋지만 매니는 남편이 사고로 죽은 이후 노블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타쿠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절하며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타쿠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이 바뀌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하지만 매니는 집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노리고 있는 욕망의 동물일 뿐이라고 확신하며 떠납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 마을에서의 삶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5분. 마을을 떠난 후 이 년은 위험한 몬스터와 마주친다. 한편 타쿠미는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절에 아직도 대처하고 있다. 그때 메이플이 몬스터 공격을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 몬스터와 싸우러 보내질까봐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타쿠미는 야간 대장에게 마을을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그의 일행이 밖에서 몬스터를 상대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킨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문으로 달려와 타쿠미에게 매니가 가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밖에서 그는 반드시 그녀를 무사히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마을 벽을 넘기 위해 메가 타이탄을 타고 달리고 매니는 마을로 달려가지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마리의 늑대 괴물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다행히도 다쿠미가 제때 도착해 그녀를 구하고 곧이어 나머지 일행도 남은 괴물들을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매니는 다쿠미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놀라서 그 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묶어줍니다. 그녀는 왜 그가 부상을 무릅쓰고 그녀를 구했는지 묻고 타쿠미는 아무도 그의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답한다. 매니는 자신이 그에 대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의 시녀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한다. 타쿠미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모두 기꺼이 그녀를 받아들인다.
성곽이 있는 마을에 관한 소식이 갑자기 숲 한가운데 나타나자 곧 다른 나라들에 전달되고 세도니아의 황제가 그것을 알고 분노하는데 이 마을을 만든 것이 볼턴 왕국이 그들을 도전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는 전쟁을 시작할 생각을 하다가 딸 엘리자베스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대륙을 지배할 영웅들을 소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직후 세도니아 제국은 금지된 주문을 사용해 3명의 영웅을 소환한다. 그로 인해 대륙 전체에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퍼져나간다. 타쿠미와 그의 일행은 이상하고 섬뜩한 만화를 강하게 느끼고 그는 자신이 이 세계에 소환된 지 꼭 1년이 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는 논란이 자신을 1년 전으로 보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 말은 결국 영웅들이 이 세계에 마침내 소환되었다는 뜻이다. 3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소환된 영웅들은 강해져서 세도니아 제국에서 훈련받아 랭크 모험가가 될 정도가 된다. 그들을 여기로 소환한 소름 끼치는 그년,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그들의 세계무대 데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두 소녀는 자신들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기에 즉시 그 제안에 뛰어든다. 노란에게서 본능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소녀 이카네는 별로 흥분하지는 않지만 나머지와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타쿠미는 지난 3달 동안 자신의 마을 개발에 바빴다. 이제 그의 마을은 상인들과 함께 인근 다른 마을들과 잘 연결되어 있다. 장인들이 그곳에 와서 가게를 열고 주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시를 관리하느라 바쁜 동안 그의 딸들은 주변의 괴물들을 사냥하고 있었고 어느 날 메이플은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악어 괴물을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소피아가 이 괴물을 이 지역에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강력한 괴물로 확인하고 즉시 타쿠미에게 보고합니다. 그녀는 이웃 지역에서 온 괴물들이 이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3달 전 느꼈던 에너지의 파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 에너지가 영웅 소환 주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 그의 이론은 확인됩니다. 밤에 대장이 그를 모험 업무 때문에 이전 도시로 다시 부르러 왔을 때 그는 또한 시도니아 제국에 영웅들이 등장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그에게 알린다. 다쿠미의 여자들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지만 마리아는 여신이 영웅들을 시도니아로 보내 그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희망한다. 하지만 다쿠미는 이것이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곧 이전 도시에 도착하여 모험가 길드로 가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접수 담당자가 그에게 소환된 영웅들 중에 남자아이 2과 여자아이가 있으며 시도니아가 그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신의 빛 교회들로 보내 그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설명을 듣고 소환된 영웅들도 일본 출신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곧 접수 담당자가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말한다. 그는 파펙스 회사가 그의 파티에게 왕도까지의 호위 임무를 요청했다고 알린다. 타쿠미는 기꺼이 그 일을 맡고 나중에 그의 새로운 가정부 매니가 그녀를 집에 두고 가면 외로울 것 같다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타쿠미는 매니가 준비되지 않은 위험이 길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아이들은 매니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매니 편을 듭니다. 타쿠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매니가 자신의 매력을 사용해 그를 설득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게 합니다. 동시에 영웅들은 타쿠미가 사는 바르쿨라 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소녀는 자신의 권력과 명성에 취해 거만한 놈들이며 마체의 서스펜션이 없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들은 바르쿨라에서 엘프 노예 몇 명을 데려가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만약 그것이 나라의 정책을 어기는 것이라면 에카네는 그들을 혐오한다. 그녀는 이번 세계 여행이 시도니아 제국의 악행에 맞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답이 바르쿨라의 수도에 있다고 느낀다. 한편 다쿠미와 그의 일행은 수도에 도착해 임무 완료를 길드에 등록하려는데 갑자기 새 영웅이 나타난다. 그들은 오만하게 모험가들에게 비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몇몇 모험가들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한 초보자라고 생각하며 타일러 보려 한다. 하지만 소년들이 그들을 밀쳐내며 영웅들 앞에서 제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소피아와 매니를 발견하고 바로 좋아하게 된다. 그들은 타쿠미에게 그의 요정과 토끼 소녀 노예를 그들에게 팔라고 말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접수 담당자에게 다시 말을 건다. 그 두 녀석은 그가 영웅들의 명령을 거절하자 기분이 상하고 이카네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소피아와 매니를 데려가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누구와도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화가 나고 키 작은 녀석이 칼을 뽑아 다쿠미를 공격한다. 다쿠미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술 주문으로 그의 칼을 분해하라고 부순다. 거만한 두 녀석은 징징대는 놈이 되어 다쿠미에게 영웅들을 모욕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쿠미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모험가 길드의 규칙을 어겼다고 상기시킨다. 적대적인 모험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두 소녀는 다쿠미를 욕하며 급히 도망가고 에카네가 그들을 대신해 다쿠미에게 사과한다. 서로 소개하며 둘 다 일본 출신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에카네가 말하려던 찰나 타쿠미가 그녀를 침묵시키고 나중에 들를 수 있도록 자신의 호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는 다시 여자들과 돌아가지만 이제 에카네의 본능은 그가 찾던 사람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타쿠미는 동료들에게 영웅들과의 만남과 그가 에카네와 호텔 정보를 공유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그녀가 걱정됩니다. 같은 시간 에카네는 노예와 함께 호텔에 도착하려고 하며 시도냐의 경비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오래 숨을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따라오며 돌아오라고 하지만 소피아와 메이플이 그녀를 구하러 와서 호텔 방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에카네는 다쿠미에게 그가 일본 출신인지 묻고 그는 진실을 그녀와 두 소녀에게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알 자격이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신 논란이 특별한 축복과 함께 그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는다. 그는 단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영웅들과 시도니아가 얽혀 있어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에카네는 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타쿠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말에 소피아가 그녀에게 이 두 건방진 새끼들은 무슨 관계인지 묻는다. 아카네는 이들이 이 세계에 오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도냐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언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시도냐를 믿지 않아서 항상 자신의 음식에 정화 주문을 걸었지만 두 소녀는 훈련에 너무 몰두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던 중 아카네는 갑자기 타쿠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의 노예 루루는 더 이상 시도냐에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타쿠미는 당황하며 아카네에게 무슨 계획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카네는 먼저 루루를 해방시키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타쿠미가 소녀 목에 있는 노예 목걸이를 해제해주며 도와줍니다. 아카네는 이를 보고 기뻐하지만 루루는 그녀에게 매달리며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요. 아카네는 루루에게 친구로서만 곁에 머물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루루는 그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타쿠미는 그들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 자신의 저택으로 오라고 한다. 아카네는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어쨌든 제안을 받아들인다. 곧 다쿠미의 마차는 전속력으로 그의 저택을 향해 달리고 매니와 마리아는 아카네에게 자신들이 요리한 크림 스튜를 대접한다. 아카네는 이곳에서 자신의 세계 음식을 보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맛을 보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집에 도착하자 다쿠미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즉시 노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그가 몇 달 전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화를 내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아직도 자신 곁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친구로서라고 덧붙이며 그래서 더 이상 계약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 말에 여자들은 만족하고 타쿠미는 그들의 노예 계약을 해지한다. 그 후 그는 아카네를 위해 2개의 신성한 검을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길드로부터 메시지가 온다. 모든 B랭크 이상 모험가들을 새 마을로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거기서 몬스터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타쿠미와 그의 여자들은 즉시 길드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라이언팡 파티가 길드 마스터와 함께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타쿠미는 길드 마스터에게 새 마을의 상황에 대해 묻고
괴물떼가 마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밤 경비대장은 길드의 최정예 모험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고위 파티들은 지금 다른 퀘스트 중이다. 타쿠미는 그 점이 조금 걱정되지만 접수 담당자는 그들이 파견하는 새 파티가 100개의 다른 파티보다 낫다고 말한다. 새 파티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이언팡의 리더릴은 당황한다. 그는 누가 제3자가 될지 알고 있으며 그들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갑자기 제3자 크림슨이 그곳에 도착하고 그들의 리더가 메랄다가 그녀의 여자 전용 그룹의 모든 멤버들을 소개한다. 그녀는 타쿠미 일행과 라이온 패링에게 인사하지만 리를 일부러 무시해서 그를 화나게 만든다. 길드 마스터는 그들에게 새 마을로 향해 상황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밤에 명령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며 그들은 즉시 타쿠미의 마차를 타고 출발한다. 그는 에카네와 루루를 저택에 남겨둔다. 그리고 타이탄도 그곳에 남아 그들을 지키고 있다. 마차 안에 들어가자 타쿠미는 소피아에게 방금 만든 성검을 건네며 이번에는 2자루의 독특한 검 세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소피아는 물리 피해를 입히는 검을 받고 타쿠미는 아주 약간의 흠집만 내도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검을 사용할 계획이다. 곧 마차는 새마을 밖에 도착하고 타쿠미는 자신감이 있다. 높은 성벽을 몬스터가 쉽게 넘지 못할 테니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격적으로 그는 날개 달린 몬스터 수백 마리가 거의 벽을 넘으려고 하고 있고 지상에 있던 괴물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타쿠미와 다른 이들은 즉시 괴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괴물들을 학살하며 문을 열어주는 경비병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어요.